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가 부천 원미구 춘희동의 BIG 센터의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는 BIG 센터 9층부터 13층까지 전체 5개 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방범, 교통, 환경 등 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합 관리하는 도시 핵심 관제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시 전역의 CCTV를 통합 연계해 범죄, 교통사고, 재난 등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에 정보를 전파할 예정입니다. 또 도시정보 인프라를 집약하고 도시 데이터를 관리하는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 가능한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올해 인천 지역 대기질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인천 대기질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인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9 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는 세제곱미터당 33 마이크로그램으로 2023년보다 최대 세제곱미터당 8 마이크로그램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황사 발생이 줄면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조음 일수가 각각 37일과 51일 늘었고 미세먼지 경보 발령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로 오존주의보는 2023년보다 8일, 18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BTL 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19일 연구활동 결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연구회는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 한종우, 김현주, 이희성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회는 올해 1월부터 총 10차례 연구활동을 통해 김포시에 적합한 민간 투자 도입 방향을 모색해 왔습니다. 연구회는 재정 부담 완화와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설부터 민간 투자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시가 올해 부천페이 발행 실적에 대한 정부 종합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천시는 상반기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하반기에는 국비를 확보해 인센티브율 10%, 한 달 구매 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내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국비 지원 이전인 1월부터 4개월 동안의 발행 실적과 2차 국비 지원 기간인 9월부터 2달 동안의 집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습니다. 부천시가 노동복지회관 복합 문화휴게공간 조성사업 준공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로비는 휴식과 정보 검색이 가능한 노동복합 쉼터로 탈바꿈했으며 직업교육과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비즈니스 카페 공간이 함께 조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 사무 공간을 조성하고 관장실과 상담실을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해 이용자 응대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간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8,500만 원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9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김포시는 김포 한강 야생조류 생태공원 안에 주소 안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기초 번호판을 활용해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포시는 김포 소방서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위치 파악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발굴해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새롭게 부여했습니다. 김포시는 김포 한강야생조류 생태공원 산책로 11개 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 명판 15개와 기초 번호판 57개를 설치했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용종 지하차도 전기 설비 지상화 공사를 15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용종 지하차도는 지하 전기 설비가 물에 잠기면서 배수 펌프 가동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배수 기능이 마비돼 복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번 공사로 수배 전반과 제어반 등 핵심 전기 설비가 지상으로 이전 설치돼 향후 지하차도에 빗물이 유입되더라도 배수 펌프를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최초로 시행된 이번 전기 설비 지상화 공사는 총 4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사업, 이른바 라이즈 사업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대학은 경인교육대학교인데요.
경인교대는 인천 지역 늘봄학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육을 넘어서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와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선관 경인교대 라이즈 사업단장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늘봄 교육의 허브 역할을 이제 대학이 맡도록 한 사업입니다. 인천에 있는 대학 7개, 그 중에서도 경인교육대학교가 주관 대학이 되어서 늘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늘봄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해 주실 강사분 양성,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에 매칭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보통 돌봄 교육이라는 게 학생들이 와서 시간을 약간 때우는 식의 그런 형태의 수업이었어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했죠. 왜냐하면 사교육에 다시 또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늘봄 교육이 이제 그 돌봄에서 고품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넣고서 학생들이 뭔가를 찾아내갈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성장,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는 모델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대학이 지역과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이들의 그 돌봄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직장이라든가 또는 자신의 그 일 또는 자신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그 시간을 제공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늘봄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해서 수업을 하려면 실제 좀 전문성이 있는 강사분들이 필요한데, 그 강사분들은 대부분 인천에 계신 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시면 그 이수증을 바탕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매칭이 돼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강사분들,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한 2,000분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의 이제 취업 기회가 생긴 거죠. 만족도도 전체 5.0 그 만점으로 했을 때 4.3 이상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 이 늘봄 교육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요. 특히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대학에서 만든 우수한 양질의 프로그램입니다. 50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5년간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거예요. 특히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그 교육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그와 그 수업에 필요한 교구제까지 같이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 받을 수 없었던 다양한 수업을 받음으로써 아마 자신의 역량, 내가 기존에 수학은 어려워했었는데 이건 잘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경기도의 정책 경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당기는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좋은 정책만큼 도민과의 소통도 중요하다며 정책과 소통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과 주 4일반 근무제 시범사업,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기후 대응 정책 등 경기도의 주요 과제가 논의됐습니다. 경기도는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전역에 강한 한파가 예보되면서 경기도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25일 밤부터 도내 여러 시군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26일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가장 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5일 오전부터 한파 초기 대응을 위한 합동 전담팀을 가동합니다.
복지와 상수도 등 12개 부서가 참여해 시군과 함께 한파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물 점검을 강화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독거노인과 노숙인 안부 확인을 철저히 하고 농작물과 가축 피해 예방, 수도관 동파 예방 홍보를 강화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연말 기간 심야 교통편 공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택시 업계와 함께 심야 시간대 택시 1,000대를 추가 투입하고 강남과 홍대를 비롯한 4곳은 임시 택시 승차대를 뒀습니다. 또 시내버스 87개 노선은 막차 시간을 이 길 1시까지로 연장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 28대도 추가 운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올빼미 버스 이용 인원이 1년 전보다 9% 늘어난 반면 택시 영업 건수는 소폭 줄어 우려했던 택시 승차난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브랜드 제품 다수가 위조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8개 브랜드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량 정품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화장품은 용기는 물론 성분 구성도 달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주방용품도 정품과 설계 구조나 기능이 달라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브랜드 이름과 정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격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뒤 제품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재 안전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건설 현장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8월부터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설 현장 37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22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소화기나 비상경보장치 같은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간이 피난 유도선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건설 현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 보안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권 통일플러스 센터에서 하반기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열고 올해 교육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군 반환부지에 조성된 통일플러스 센터에서 처음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회의에는 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통일교육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평화 통일 교육을 확대하고 통일 플러스 센터를 중심으로 체험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새로 칠하는 사업을 마쳤습니다. 경기도는 깨끗한 산업단지 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안에 있는 오래된 대기오염 방지 시설 7곳의 외관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을 다시 칠하는 데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도가 지원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지역 사회서비스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3년 연속 수상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직접 발굴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관리와 부정 이용을 자동으로 막는 시스템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한 선수와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장애인 체육단체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5연패를 달성한 경기도 선수단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힘써온 이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우수 시군과 체육 관계자 58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